안녕하세요, 약사아재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미드 브레이킹 배드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폐암이 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약 제조에 손을 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저렇게 한국에서도 마약을 잔뜩 만들어서 떼돈을 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장기간 동안 대규모 그 제조를 하고 그 유통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현직 약사의 관점에서 왜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브레이킹 배드 팬이어서 정주행을 2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러콜 사울도 한 번 봤고요. 첫 번째는 원료 수급 단계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브레이킹 배드에서 그 마약 제조의 핵심은 결국은 원료 수급이거든요. 초반에 제시랑 배저 둘이서 제조를 할 때는 배저가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을 잔뜩 사다가 RV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는 월터랑 제시가 그 화학 공장에서 메틸아민을 한 2배럴인가 이렇게 훔치죠. 1배럴이었나요? 예, 그렇게 훔쳐서 원료 수급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 원료 확보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강합니다. 일단 제가 약사니까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슈도에페드린 있죠? 그거를 잔뜩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매해도 데이터가 남아서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구매했는가? 그쪽 직원들이 의문을 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이 약국마다 돌면서 그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약을 산다고 쳐도 그게 반복 구매 패턴이 바로 CCTV 같은데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 슈도에페드린을 막 잔뜩 사가려는 사람은 저희가 제재를 가합니다. 그거를 막 한 번에 10개 이상씩 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약사들도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되겠죠. 두 번째, 한국은 국토가 미국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그 RV를 세워놓고 제조를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어딜 가도 사람이 있고 CCTV가 다 연결돼 있고 도로마다 이 방범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딜 가든 이게 안 찍히고 그걸 몰래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제조 과정에서는요, 냄새, 폐기물, 뭐 그런 화학약품 찌꺼기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미국 드라마에서처럼 몇 달 동안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통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제조보다 더 어려운 게 유통이에요. 드라마에서는 그 조직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을 하는데 한국은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좁고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택배 추적, 계좌 추적, 뭐 금융 관련 추적 이런 게 굉장히 좁고 세밀해요. 수사기관이 마음먹고 들어오면은 계좌 추적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또 현금으로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뭐 가상화폐 거래도 그게 요즘은 정부가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한국 의료 시스템상 그 징후가 굉장히 빨리 드러날 거예요. 이거는 현직 약사 입장에서 이제 크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굉장히 빨리 가겠죠. 만약에 마약 관련 그 부작용이나 그 이상 증상이 환자에게서 나타나면은 의료기관, 정신과, 약국, 경찰 이게 연결이 딱딱딱딱 되면서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이상한 증상의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것도 은근히 큰 단서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한국은 익명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역 간의 이동이 크고 서로 이웃 간에 관심이 없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 사회가 연결이 돼 있어요.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 드나든다, 택배가 이상하게 많이 온다, 갑자기 뭐 이상한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바로 이게 걸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아파트, 뭐 런룸,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다가 그 제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마약 제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계속 원료 수급해야지,
만드는데 계속 냄새 창문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6번째, 한국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식약처, 관세청 이런 데서 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특히 해외 직구나 국제 택배는 관세청에서 굉장히 많이 걸러내죠. 예전처럼 해외에서 들여오면 안 걸린다? 지금은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숨기기가 어렵다. 결국 그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그 제조부터 유통, 판매 과정까지를 몇 달간을 그걸 숨기는 게 핵심인데요. 근데 한국은 통신기록, CCTV, 이동기록, 의료기록, 금융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예요. 한두 번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장기간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판 브레이킹 배드 나온다? 그러면 한 1, 2화쯤에 이미 다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마약 범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젊은 층들의 마약 문제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해외를 통한 그런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그 마약 제조 시설과 그 유통 조직을 장기간으로 그렇게 몇 달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구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재미로만 약사의 시선에서 그 브레이킹 배드가 한국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본 관점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절대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님을 밝힙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